실제 로봇이 스스로 동작을 해서 하는 수술이 아닙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로봇이 없을 당시에는 불가피하게 손상을 입는 수술들이었는데 로봇 수술이 선호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안녕하세요. 오늘의 의료계 핫 이슈 로봇 수술에 대해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로봇 수술 전문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이비인후과에서 두경부외과학을 맡고 있는 박재홍입니다. 순천향병원 외과에서 간담체 영역의 외과를 하고 있는 배상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뇨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양희조라고 합니다. 사실 수술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복강경이나 개복 수술을 많이 떠오르실 텐데요. 정확히 로봇 수술이라는 게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건가요? 로봇 수술이 실제 로봇이 스스로 동작을 해서 하는 수술이 아닙니다. 로봇 수술은 우리 수술자가 직접 움직여서 하는 그 움직임이 로봇에 전달돼서 수술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로봇 수술도 역시 수술하는 의사가 직접 하는 수술이고요. 로봇 수술은 기존의 개복 수술의 장점과 복강경 수술의 장점을 동시에 지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로봇 수술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로봇은 먼저 로봇에 장착된 암이라고 하죠. 로봇 팔들에 연결된 기구들을 환자 몸 안에 집어 넣을 수 있는 그런 이 통로를 만드는 게 이 첫 번째 단계고요. 각 과마다 다양한 통로가 존재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이비인후과는 입 안 또는 귀 뒤 아니면 입술 아래쪽을 통해서 환부에 접근하는 통로를 만들게 됩니다. 그 과정 이후에 이제 도킹이라고 하는 로봇 팔을 목표 병소에 위치시키는 과정을 이제 도킹이라고 하는데 그 도킹 후에 이제 로봇 팔을 작동시킴으로써 이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뭔가 로봇을 이용한다고 하면 정밀하고 안전하다?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데 로봇 수술의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로봇 수술은 일단은 사람 팔보다 더 정교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일반적인 복강경 기구는 직선형 타입이라서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로봇 팔은 관절의 자유도라고 하는데 꺾임 정도가 인간보다 더 자유로운 굴곡을 갖고 있어서 특히 좁은 영역에서 조작을 쉽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카메라가 15배 이상으로 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확대시켜서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정확하고 조금 더 정교하게 수술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과에서 다양한 질환에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봇 수술이 일반 수술보다 더 선호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로봇 수술이 선호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수술의 정교함 또 수술 부위로의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비뇨기과 부분이 로봇 수술이 처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영역 중에서 특히 전립선암에 대한 부분을 제일 처음으로 수술을 시작했던 부분인데요. 그 이유는 이 전립선이라는 장기 자체가 골반 안쪽 깊숙이 존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일반적인 방법으로 배 쪽에서 접근을 하던 기존의 복강경으로 접근을 하던 간에 굉장히 멀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교하게 조작하고 수술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었는데요. 이 로봇이 도입되고 나서 깊고 좁은 공간에서 쉽게 수술할 수 있게 되어서 많이 사용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 저희 전립선을 절제한 후에는 방광과 요도를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쉽게 만들어준 것이 이 로봇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또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비뇨기학과에서 처음 시행되었다는 것은 참 놀라운 부분이었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비인후과 같은 경우는 맨 처음 이제 적용이 된 건 입 안에 이제 혀 뿌리 부분이나 아니면 인두라고 하는 목구멍 그 벽에 생긴 종양 또는 암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에 적용이 됐습니다. 경구강 로봇 수술이라고 하죠. 근데 예전에 이제 로봇이 없을 당시에는 그 이제 얼굴과 특히 턱이나 아니면은
이 목을 절개하고 그거를 이제 벌리고 들어가야지만 환부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흉터도 문제지만 그 접근해 가는 과정에서 많은 이 장기들이 특히 이제 발성이라든지 발음 또는 이제 섭식에 관련된 부위가 불가피하게 손상을 입는 수술들이었는데 이 로봇이 적용되고 나서는 입 안으로 로봇팔을 이제 구부러지는 로봇팔을 넣고 내시경을 넣어서 우리 정면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이 시야를 입 안으로 들어가서 마치 술자가 작은 형태로 이제 입 안으로 들어가서 그 부위를 확대해서 보는 그런 시야를 갖기 때문에 또 접근성도 좋아졌고 또 불필요한 손상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게 큰 장점이고요. 또 이제 경보를 통해서 접근하는 수술들 같은 경우 이 앞에서 보이는 흉터 대신에 보이지 않는 이제 이 모발선 뒤쪽으로 흉터를 넣어서 조금 멀긴 하지만 이제 로봇팔을 통해서 원거리에서 접근하는 수술을 이렇게 디자인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 미용적인 면에서도 또 기능적인 면에서도 우수하다라는 게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과에서 하는 수술의 영역은 복부 전반적인 장기에 관한 수술입니다. 장기가 뭐 한두 개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일반적인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로봇은 단지 선택일 따름입니다. 선택적인 수술이긴 하지만 로봇이 정교하고 손떨림이 없이 정확한 수술이다 보니까 최근에는 장기 이식 수술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영역이 점점 확대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될 사항이 합병증 발생률은 비용적인 부분도 보험 청구는 특히 최12장 절제술은 장점을 가지고 로봇과 직접 관련된 합병증은 제 수술 시간은 기본